글자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몇 글자까지만 적을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글자의 낭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비틀리라는 서비스를 보통은 활용하시는데요. 일단 비틀리는 로그인을 해서 쓰실 수도 있고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쓰실 수도 있어요. 네, 일단 비틀리를 활용을 해본다면 bit.li 이게 이제 비틀리 사이트고요. 여기 들어가서 이게 이제 로그인이 돼 있는 화면이에요.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여기 이제 롱 URL을 넣어라 라고 떠요. 아까 그걸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긴 URL이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이렇게 짧게 바뀌어요. 그럼 얘를 카피해서 뭐 페이스북에 쓰시든 인스타에 쓰시든 활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로그인이 돼 있다면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지금 난수 코드로 나온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주소를 바꿔서 만들면 그렇게 주소가 바뀌어지기도 해요. 그럼 이거를 카피해서 쓰셔도 상관이 없는 거죠. 물론 여기 주소를 난수 코드를 굳이 바꾸지 않아도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바꾸고 난수 코드 있는 대로 그렇게 활용하셔도 되고요. 카피. 어쨌든 이걸 복사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데다가 일단 페이스북으로 해볼까요? 붙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에 대한 이제 내용과 URL이 이렇게 가지고 와지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지우든 아니면 그냥 요거를 뭐 간단히 눌러서 들어갈 수 있는 코드로 놔두든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되죠. 어쨌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눌러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비틀리를 로그인해서 보았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돼요. 뭐 4월 20일 날 제가 아마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비틀리로 줄여서 했던 거 한 명이 클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눌러보면은 한 클릭이 언제 일어났는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20일 날 3시쯤에 일어났는데 페이스북에서 일어났고, 서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클릭을 했네요. 이런 어떤 통계 정보까지 뽑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로그인해서 쓰시면 요거까지 되고요. 만약에 내가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비틀리로 줄여서만 쓰겠다라고 한다면 요런 창에서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여기 쇼튼 URL 링크를 여기다 집어넣고 아까 그 주소로 할게요. 복잡한 거. 비틀리는 로그인하지 않고도 쓰실 수는 있지만 이 경우는 URL을 줄이는 용도로만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URL을 줄여서 카피를 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SNS에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 경우는 이제 로그인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줄인 거기 때문에 아까처럼 통계 정보를 보거나 하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만약에 이 난수 코드 값 이 부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꾼다 이런 것도 해당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쇼트너는 좀 이제 이해를 하셨나요? 자, 그래서 저희가 들어갔던 건 현재는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까지 했고요. 페이스북에 오늘 이제 들어갈 거는 페이지라는 곳을 만들고, 거기도 우리가 저번에 이제 유튜브에 꾸몄던 채널 아트라든지 이런 이미지들 있죠? 그걸로 좀 비슷한 느낌으로 꾸밀 거예요. 왜냐면 각각의 SNS가 다 다른 느낌을 갖게 돼버리면은 다 다른 업체 같이 느껴지다 보니까 규모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 뭔가 되게 정렬되어 있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러한 채널들로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채널들에는 최소한 색이라도 똑같이 아니면 느낌이라도 비슷하게 들어가게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신뢰감이 있고 훨씬 더 마케팅이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오늘 요 페이스북에 저번 시간에 이제 계정에 글을 올리는 걸 했다면 페이지라는 것을 볼 거고요. 그룹이라는 것을 볼 거고요. 광고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를 일단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페이스북을 들어가 주세요. 여기 근처에 공사하나요? 이렇게 시끄럽지? 자, 페이스북을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하신 분은요, 여기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메뉴, 메신저, 알림, 그리고 계정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메뉴로 잠깐 가볼까요? 메뉴. 여기서 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페이지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페이지를 만드는 창이 나왔습니다. 자, 페이지의 이름을 지어 볼 건데요. 우리 유튜브에 어차피 채널명 지은 거랑 비슷하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유튜브의 채널명을 어떻게 지었던지 한번 볼까요? 아마 본인 채널이 딱 있다면 채널명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긴 한데 저는 하도 다양하게 만들었어서 잠시 좀 확인해 볼게요. LEIT 자, 이렇게 페이지 이름을 그대로 적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LTV 쉬운 상식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떴네요. LTV 쉬운 RT 상식 차이점이 뭐지? 아, 띄어쓰기. 네, 카테고리. 뭐 블로그라든지 뭐 개인이라든지 그냥 기본 어떤 카테고리로 그냥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IT라든지 해당 관련된 카테고리를 적어보는 거예요. 개인은 마땅하게 없고 뭐 카테고리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시니까요. 그냥 관련돼 보이는 카테고리 그냥 선택을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 내가 이게 쇼핑몰로 해당이 된다. 그럼 이런 쇼핑몰을 고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카테고리는 3개까지 만들 수가 있고요. 나중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시니까 그냥 쳐보시고 그중에 좀 관련된 카테고리다 싶으면 그냥 고르시면 돼요. 마땅히 모르겠다면 그냥 쇼핑몰 또는 뭐 집 이런 걸로 골라놓도록 하죠. 나중에 이제 바꾸셔도 되니까. 그 다음 설명 부분인데 우리 설명을 간단하게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데 어떤 설명을 적을지 잘 모르겠다, 기억이 좀 잘 안 난다 싶으시면은 우리 유튜브에다 설명 적으셨었잖아요. 내 채널로 가보시면 여기 정보란에 적으셨던 이런 부분을 복사해서 쓰셔도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 만들기 하시면 되겠죠.
IT를 대문자로 적은 게 페이지 이름으로 쓸 수 없다고 하네요. 대문자가 안 되나 봐요. 자, 그냥 쉬운 상식? 자, 뭐 어쨌든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페이지 만들기를 눌러 주시면 일단은 페이지가 생성이 됐어요. 그 다음 여기 이미지에 프로필 사진을 넣는 건데 이 부분을 눌러서 저희 유튜브에다 썼었던 거 저번에 다운받은 거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필을 골라서 열어주시면 그 위치에 들어갈 테고요. 커버 사진은 커버 사진 사이즈에 맞게 만드셔야 될 텐데 옆에 여기 플러스 새 탭을 열어서 미리 캔버스를 들어가요. 자, 사이즈는 웹용에서 페이스북에 보시면 여기 커버 사진이라고 있죠. 누르면 이렇게 커버 사진 사이즈에 맞게 되고요. 작업 공간에서 내 디자인에 가보면 디자인을 했었던 모양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해당되는 모양을 덮어쓰기. 잠깐만요. 이 사이즈가 달라지면 안 되죠? 그냥 클릭할게요. 클릭하면은 사이즈는 그대로 되고 얘네가 이렇게 가져와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끌어서 사이즈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편집을 가운데쯤에다 넣고 여기 있는 이 막대기는 늘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수정하시고 뭐 나머지 뭐 수정하실 부분 있으시면 고치신 후에 다운로드를 받을 거예요. 받을 때 잠시 페이스북 커버 이렇게 일단 적어 놓고 저장을 받도록 할게요. 다운로드. 자, 그러면 다운로드가 돼서 아마 다운로드 폴더로 들어갔을 테니 다시 여기 페이스북으로 가서 커버 사진을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다른 경우인가요? 다시 한번 봐야겠다. 지금 저장을 아직 안 한 거네요. 그죠? 저장. 그러면 페이스북에 커버 사진을 방금 저장한 페이스북 커버로 넣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꾸며진 상태가 되겠죠? 매번 커버를 만들고 이런 거 자체도 우리가 일일이 다 생각하고 디자인하려면 힘들기도 할 뿐더러 일단은 그건 이제 둘째치고요. 우리가 디자인을 각각의 사이트마다 다 다르게 꾸며버린다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여긴지 몰라요. 그래서 되게 규모도 적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브랜딩 부분에서 약해지기 때문에 각각의 사이트들 우리 다룬 유튜브 그리고 지금 블로그까지도 했었죠. 그 다음 페이스북 지금 개인 계정은 어차피 개인 브랜딩용으로 쓰실 거라서 걔는 제가 따로 건들진 않았어요. 대신 그냥 간단하게 게시글 공유하는 정도로만 일단 얘기는 드렸고 주로 이제 광고를 하거나 홍보를 하실 게 이 페이스북 계정이기 때문에 페이스북 페이지이기 때문에 페이스북 페이지를 살짝 이렇게 우리 그 브랜딩에 맞게 좀 수정을 했고요.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 나서 나머지 세팅하시는 것도 도와드릴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자, 여기 사용자 이름 만들기를 클릭해 보세요. 요거는 내 페이지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페이스북의 페이지를 찾아올 때 보통은 www.facebook.com 뒤에 슬러시 다음에 붙는 주소예요. 그래서 요 사용자 이름은
한글로 적을 수는 없고요. 영문하고 숫자 또는 영문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IT 인fo는 아마 있나 봐요. 이런 식으로 사용자 이름을 작성을 해보시면은 중복되지 않을 때 체크가 나올 거예요.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주소는 마찬가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자 이름을 지어주시고 사용자 이름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페이지의 사용자 이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페이스북이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facebook.com 뒤에 itinfo 124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방문할 때 pb itinfo 124 이 주소로 방문할 수도 있고 만약에 메시지 보낼 때도 mb itinfo 124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이름을 바꿨죠. 그러고 F5번을 눌러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페이스북 뒤에 itinfo 124라고 조금 전에 제가 이름을 준 대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왓츠앱이라는 게 뭐냐면요. 메신저 같은 건데요. 왓츠앱이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이 왓츠앱이라는 데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통화를 하는데 그 통화가 앱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무료로 통화가 되어지는 그런 SNS를 왓츠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그냥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다 넣을 거면 이제 코드 보내서 하는데 물론 왓츠앱 앱이 있을 때 해당이 되겠죠. 없으시면은 그냥 닫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가기. 자, 여기 그러면은 이름 지어 보시고 그 옆에 버튼 추가를 눌러 보세요. 이 버튼 추가의 경우는 우리가 어디로 연결하게 할 거냐 행동 유도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내 블로그로 연결하겠다. 그럼 블로그로 연결을 시킬 거고요. 만약에 내 유튜브로 연결하겠다. 그럼 유튜브로 연동을 시킬 거예요. 아니면 내가 전화를 받겠다. 지금 전화로 연결시켜도 돼요. 자, 지금 전화를 누르면은 이렇게 전화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생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 해서 전화번호 적어서 저장하시면 전화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말고 더 알아보기를 해서 여기다 웹사이트를 적게 된다면 해당 웹사이트로 넘어가는 버튼이 되겠죠. 그럼 내가 주로 정보를 전달할 게 유튜브면 유튜브 채널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주로 정보를 전달할 게 블로그다. 그럼 블로그 주소를 적으시면 되세요. 자, 웹사이트 한번 채워볼 건데 만약에 내가 유튜브 주소를 하겠다 또는 블로그 주소 하겠다 결정이 났다면 새 탭을 눌러서 뭐 블로그면 블로그로 들어오시면 되죠. 그런 다음에 블로그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고 저장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되겠죠. 네, 어렵지 않으니까 이번엔 이 주소랑 더 알아보기까지 한번 또 꾸며보세요. 자, 이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요. 이 지금 페이스북 페이지에 홈, 그룹, 이벤트, 리뷰, 더보기 이런 메뉴가 있어요. 이 더보기에서는 동영상, 사진, 정보, 커뮤니티 탭 수정 이런 메뉴들이 있고 여기 홍보하기 같은 경우는 이 페이스북의 페이지의 게시글을 홍보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여기 검색창은 페이지에서 무엇인가를 이제 검색할 때 들어가는 거고요. 요 점점점의 경우는 뭐 좋아요라든지 팔로우 또는 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게 요 부분을 눌렀을 때 해당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사용할 이름인데요. 내가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을 남길 때 쓰실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이 밑에 보시면 기본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 더보기에 정보를 들어가도 보실 수 있는 메뉴고 근데 이 부분에도 바로 보이니까 여기서 바로 해볼게요. 자, 여기 페이스북 페이지 기본 설정은 지금 완료를 했죠. 이 밑에 5개 단계 남은 여기를 눌러서
정보 및 기본 설정 제목을 적어 보겠습니다. 자, 웹사이트가 있다면 웹사이트 추가를 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웹사이트에 우리 블로그 주소 일단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블로그 주소가 웹사이트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위치 정보. 만약에 내가 위치 정보가 있다면 위치 정보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느 지역에 대해서 만약에 로컬로 부동산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라면 그 지역을 넣으시면 되는데, 일단 화면을 이렇게 늘려보면요. 지도가 이렇게 보이죠. 주소, 도시 이 부분에다가 예를 들어 서울, 뭐 광진구, 이쪽에 있구나. 서울 이렇게 적어보면 서울 무슨 구 이렇게 나와요. 그럼 광진구 해서 뭐 여기다 이제 주소는 쭉 적고요. 그 다음 요 옆에는 주소에 해당하는 우편번호를 적어요. 우편번호를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이제 네이버로 와서 여기다 우편번호 이렇게 쳐보시면요. 지명 도로명을 적어서 우편번호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우편번호가 04936 이렇게 들어가네요. 저희가. 그러면 이걸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되죠. 지도 위치도 서울에서 이렇게 좀 넓혀보면은 여기 보면은 얘가 지금 중랑이고 여기가 동원동? 구리시구나. 여기는 이게 지금 묵동, 중화동, 그러면 여기 면목동, 여기 중곡동, 여기 이제 용마산로 있고요. 아마 이 근처인 것 같아요. 이게 지도까지 좀 딱 나와주면 좋은데 그렇진 않아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끌어서 지도 위치를 맞춰주실 수는 있어요. 근데 뭐 크게 뭐 상관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오프라인이 아니다. 그럼 아예 페이지에 위치 정보를 안 넣으셔도 되죠. 자, 전화번호 영업시간인데 영업시간 추가. 그래서 지정한 시간 동안 영업. 그래서 영업하는 시간이 저희는 10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0시부터 영업 종료는 이거 필로 굴리기 힘들면 적으셔도 돼요. 21시 이렇게 해서 적어서 입력하셔도 됩니다.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14시까지. 자, 일요일은 안 하니까 이렇게 하고 딴 데도 이렇게 딴 데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전화번호로 연락 받으시겠어요?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으면 되겠죠? 아니면 전화번호 연결 안 할 거면 페이지에 전화번호 없음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고 2단계 남은 페이지 소개 해서 이거는 뭐냐면 친구를 소개해라, 환영 메시지를 옮겨 넣어라 이건데, 친구는 내가 어느 정도 페이지에다 게시글을 쌓아놓고 어느 정도 이제 구성을 좀 쌓아놓았을 때 내 계정에 있는 개인 계정에 있는 친구들한테 초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초대를 한 친구들이 내 계정에 이제 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왔다가도 실제 뭐가 없으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초대를 하기 전에는 10명 초대하는 부분에서 뭐 지인 중에서 이제 내 사업을 아시는 예를 들어 뭐 가족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초대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느 정도 게시글을 쌓아놓고 나서 초대를 하는 쪽으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환영 게시물 여기를 누르면 환영 게시물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간단하게 글을 적어서 게시를 하시면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적고 그냥 게시 이렇게 하시면 게시가 되겠죠? 네.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일단 설정 부분들 한번 맞춰 보았습니다. 여기 게시글 올라간 거 보일 거고요. 물론 여기서 아까 그 부분을 누르지 않고도 여기 게시물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글을 적으셔도 돼요. 그리고 글 적는 방법은 페이지 같은 경우는 개인 계정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뭐 적는 방식은 비슷한데 일단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예약글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게 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정보 적는 것까지 세팅이 다 되시거든 저번에 우리 블로그에 있는 게시글을 집어넣은 거 있죠. 아니면 뭐 우리 유튜브에 게시물을 집어넣으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게시글을 넣는 거를 해볼게요. 만약에 저처럼 창을 닫으셨다 이런 경우는요. 여기 내 바로 가기에 바로 있어요. 또는 여기 페이지에 가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관리 중인 페이지들이 보이거든요. 여기서 찾아 들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만든 게 요거 LTV죠? 이렇게. 자, 게시물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저번에 우리가 유튜브의 동영상을 그냥 공유 버튼을 눌러서 넣었을 때 모양 보셨어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유튜브의 동영상을 잠깐 넣어 볼게요. 유튜브에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한 개를 예를 들어 얘라고 치고 보관함이 아니지 이거는 이런 영상이라고 치고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코딩을 할 때 모든 코드를 다 적. 공유를 눌러서 만약에 복사를 해서 올린다라고 한다면 게시글 만들기를 눌러서 여기다 붙여놓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올린 게 저번 시간에 올린 방법이에요. 그쵸? 그러고 뭐 주소는 지워버려도 되고 게시 이렇게 해서 올렸었죠? 예를 들어 뭐 이런 해시태그랑 함께 올렸다고 가정해보자. 해시태그는 해시태그 사이씩 띄워주시는 거고요. 한일라고 만약 띄어쓰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해시태그가 한일까지만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시태그 안에 글자는 그냥 붙여서 적으시는 겁니다. 굳이 내가 띄어서 표시하고 싶을 때는 언더바를 적어서 띄워주시면 돼요. 해시태그는. 자,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적어서 게시를 했던 게 저번 시간에 게시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럼 게시가 돼서 들어간 건 어떻게 들어가지냐면 이런 식으로 게시가 들어가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럼 여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유튜브에 어떤 내가 올리고 싶은 어떤 포스팅이 보이고 플레이해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만들기가 아니라 불러오기예요. 이 화면 자체가 움직이진 않았죠. 그쵸? 근데 간혹 들어 영상이 보시면요. 지금 오늘 나와줬을지 모르겠는데 영상들 중에 어떤 거는 영상이 바로 재생이 되다 보니까 눈에 확 띄는 그런 영상들을 보셨을 거예요. 지금 오늘은 어째 바로 안 보이긴 하네요. 그런 게. 뭐 안 보인다고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저번에 영상 만드셨던 게 있으시다면 바로 그걸로 해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페이스북에 오늘은 동영상을 하나 올려볼까 하거든요. 페이지에다 물론 올릴 거고요. 자, 영상이 혹시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저희 유튜브에서 영상을 좀 다운받아 볼게요. 만약에 저번에 편집하신 영상이 컴퓨터에 남아있다면 그 영상으로 그냥 하셔도 돼요. 근데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일단은 그러면은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겠습니다. 컨텐츠 중에 어떤 컨텐츠 내가 이번에 올릴 컨텐츠가 만약 이거라고 한다면 여기서 점점점을 누르면 오프라인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걸 눌러서 잠시 저장을 받을게요. 뭐 저장은 내가 뭐 저장을 받으고자 하는 폴더, 뭐 바탕화면 바탕화면 요런 데다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만, 엑기스 부분만 한 10초, 한 15초 요런 정도 내가 필요한 만큼을 자를 거예요. 그리고 그 토막 영상만 올릴 겁니다. 그러고 링크를 집어넣으면은 그 영상은 일단 동영상이다 보니까 올렸을 때 오토플레이가 돼요. 사람들이 거기 잠깐 멈춰 있으면 자동으로 영상이 아마 재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이 재밌으면은 위에 그 영상 링크를 넣어서 그 영상을 눌러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사람들이 그 영상을 이제 보기 위해서 그 링크를 눌러서 유튜브로 들어가지겠죠. 그렇게 홍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우리가 영상을 올린 게 있으실 거고요. 그 영상이 어차피 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 바로 그냥 올리셔도 뜨긴 뜨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핵심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서부터 바로 재생이 돼서 보이게끔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보이게끔 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잘라서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곰믹스를 활용할 거예요. 영상이 제가 이거는 지금 31분짜리라 조금 길어서 좀 걸리는데 원래는 아마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영상이 있겠죠. 자, 영상 한 개를 다운받아 보고 계세요. 본인 저번에 받았던 영상인지라 올리셨던 영상인지라 이렇게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에서 오프라인 저장하시면 바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혹시 컴퓨터에 영상이 저장되어 있어서 그 영상으로 바로 하시면 된다 하시는 분은 그걸로 작업하셔도 돼요. 자, 영상을 일단 다운받을 시간 조금 드리고요. 다운이 받아졌거나 영상이 준비가 됐다면 곰믹스로 가서 잘라내기를 한번 다시 컷 편집을 해볼게요. 자, 화면은 좀 줄여보고 혹시 요거 화면 줄일 때 이거저거 막 눌러서 줄이려는 게 좀 불편하면요. 윈도우즈 키와 D 키를 누르시면 화면을 바탕화면 보기로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윈도우즈 D 키를 누르면 다시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바탕화면을 바로 쓰실 때는 윈도우 D 키 눌러서 실행하시면 편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곰믹스를 열어볼게요. 자, 이게 이제 곰믹스 창이고, 자, 곰믹스 여셨어요? 그럼 여기서 미디어 소스의 파일 추가를 눌러주세요. 아니면 내가 만약 여기서 최근에 작업했던 내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최근 사용한 소스나 아니면 인코딩한 동영상을 들어가서 고르셔도 됩니다. 이게 더 빠를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골라주시고 끌어서 넣으시면 그 작업했던 영상을 이렇게 가져와줘요. 물론 우리가 지우지 않았다라는 가정에서는. 그러면
이 영상이 처음부터 보일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나타내고 싶은 처음 위치에 자르기, 그리고 앞부분 필요 없으면 딜리트, 그 다음 뒤에 내가 이제 나타내고 싶은 끝위치, 여기쯤 해가지고 또 자르고 뒤에 영상은 이제 또 날리고, 이렇게 내가 그 내용 중에 하이라이트가 될 만한 조금의 부분 한 1, 2분 정도 짧게 영상을 잘라요. 뭐 1, 2분이 아니고 뭐 더 짧게 자르셔도 되고 그건 상관은 없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영상을 자르셨다면 다시 한번 인코딩을 하시면 되죠. 만약에 여기 추가로 영상에 뭔가를 적으실 분은 텍스트 이미지에서 더 적으셔도 돼요. 만약 이렇게 영상을 적고 인코딩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인코딩 파일을 뭐로 적을 건지 나올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저번에 설정했던 저장 경로에 파일 이름은 오늘 날짜에 언타이틀드라고 적히는데 요걸 뭐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알아보기 쉽게 파일 이름을 설정을 하시고 인코딩을 해주시면 되죠. 어차피 1, 2분밖에 안 된다면 인코딩 시간은 얼마 안 걸려요. 금방이면 되거든요. 영상을 내가 여기서 편집했고 가지고 있다면 굳이 유튜브에서 다운받아 올 필요까지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미디어 소스에 인코딩한 동영상에서 인코딩을 저번에 여기 곰믹스에서 했다면 그냥 가져오시면 되고요. 만약 곰믹스에서 하지 않고 그냥 오캠으로 찍어서 저처럼 그냥 올린 경우라고 한다면 그냥 미디어 소스의 현재 프로젝트에 파일 추가해서 집어넣어서 자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상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이제 다운받아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운받는 거 한번 연습 겸 아까 한번 받아봤고요. 자, 제가 일단 영상을 인코딩을 했죠. 그러면 인코딩 돼서 만들어진 영상은 아까 경로는 제가 바탕화면에다 넣었으니까 바탕화면에 이렇게 동영상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일단 이렇게 짤막한 영상 한 개만 좀 만들어주세요. 자, 요건 이제 닫으셔도 될 것 같고, 그러면 페이지에서 게시물 만들기에 여기 사진 동영상 있어요. 사진 동영상을 눌러서 여기다가 글은 여기다 적는 거고요. 바로가기 해서 여기다가 이모티콘은 보통 비틀리로 줄여놓은 URL을 넣거나 할 때요. 그러니까 URL을 집어넣을 때 많이들 쓰는 버튼은 손가락 표시라든지 아니면 이런 플레이 버튼을 많이 써요. 손가락 표시나 플레이 버튼은 여기 전구 모양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찾아서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호에 있구나, 전구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유튜브에 있는 만약 이 내용이었다면은 얘를 주소를 복사해서 이 밑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사진 동영상 추가. 여기서는 아까 제가 바탕화면에 저장한 동영상을 열기에서 넣으시면은 여기 이제 동영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옵션에 가면 동영상에 대한 제목과 태그를 넣을 수가 있는데 늑대의 일상 이런 정도 넣어보고 썸네일을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바꾸거나 할 수도 있어요. 저장. 자, 이런 식으로 적어서 게시 한번 해볼까요? 아직 게시가 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요. 유튜브에서는 동영상의 경우는요, 업로드가 이제 준비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얘가 자동으로 재생이 되죠. 그래서 영상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인트로처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영상 주소는 여기를 눌러서 들어가게 이렇게 해주면은 이 영상에 만약 궁금하신 분들은, 내용이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눌러서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연결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유튜브는 연결하시는 게, 유튜브의 주소를 공유를 할 때 단순 공유의 경우는 재생이 돼서 바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림 형태로 돼서 보이다 보니까, 만약에 채널 아트 이미지를 예쁘게 꾸며서 올리신 분이라면, 채널 아트가 아니죠? 이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를 예쁘게 꾸며서 올리신 분이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내용이 좀 보이게끔 해서 사람들 주목을 끌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영상의 일부분, 약간 하이라이트가 될 만한 영상의 일부분만 사람들이 궁금증을 끌어올 수 있을 만큼만 잘라서 그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 영상은 여기를 눌러서 볼 수 있게 유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는 채널은요, 아마 저번에도 얘기했겠지만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라고 쳐보시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진짜로 브랜딩을 되게 잘한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라는 이 채널 같은 경우는 실제 페이스북에서도 있고요, 유튜브도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예, 다 가지고 있어요, 채널들을. 그런데 얘가 실제 하는 거는 뭐냐면 쇼핑몰이에요. 스마트 스토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품을 팔 때 스마트 스토어로 검색만 해서 들어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이 지금 자취생에 해당하는 나이대들의 좀 유효한 정보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럼 사람들이요, 이 정보가 이제 도달을 했을 때 집에 뭐 자취생으로 꼭 있어야 되는 상비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되게 정보성이 담고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친구들한테 공유를 하고 퍼뜨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다 로고가 찍혀 있어요.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로고들이.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공유하더라도 그 친구들도 은연중에 여기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라는 브랜드를 보게 되겠고, 여기가 정말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마찬가지로 가입을 하거나 좋아요를 하겠죠. 자, 이런 정보는요, 정말로 많이 퍼져나가요. 얘가 이제 3월 13일 날 올린 게시글인데요. 1,000명이 좋아요를 했고요. 공유가 7,000회가 일어났어요. 자, 좋아요와 공유 같은 경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내가 만약 좋아요를 해요. 그러면 저의 팔로워들 있죠. 저랑 친구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가 좋아요를 눌렀어요 라는 게 거기 이제 떠요. 그러면서 그 좋아요를 누른 게시글이 그 친구들의 뉴스피드에도 퍼지게 됩니다. 그런 형식으로 나가는 게 바로 페이스북의 그 바이럴 마케팅이거든요. 자, 여기 공유가 7,000회 있었죠. 이 7,000회 공유 있는 것도 사람들이 이제 공유를 하게 되면은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유용하게 보일 테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좋아요나 공유가 많이 일어난다면 다음 게시글을 올릴 때도 당연히 그 게시물도 좋은 게시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한테 퍼뜨리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댓글도 이렇게 사람들이 달아놨는데요. 여기는 댓글이 안 달렸네요. 밑에 보면은 뭐 댓글 달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댓글 같은 것들을 보면은 실제 굉장히 많은 어떤 댓글이 달려 있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는데, 댓글을 달면은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누구누구가 댓글을 달았다고 또 그렇게 뜨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룹 같은 경우는 그룹에다가 뭐 댓글을 달거나 하면은 해당 그룹원이 댓글을 달았다고 이렇게 뜨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퍼져나가는 게 사실 페이스북의 그런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면은 얘네 적은 거 보면요. 요즘 미친듯이 잘나가는 자취 신상템들, 사고 싶은 게 또 생겼네, 내 지갑, 내 방 올 때 1번, 5번, 6번 제발 사와. 자, 이런 식으로 좀 재미있게 글을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얘는 11시간 전에 올린 글이죠. 자, 보시면은 자취 신상템들 해서 올렸는데 쿨링팬 게이밍 마우스를 판대요. 여기 안에 이렇게 쿨링팬이 돌아가고 있네요. 손에 땀 차는 사람들은 좀 관심 가질 것 같아요. 안 떨어져. 턱걸이봉. 좀 이름도 재밌네요. 그죠?
네, 건전지 장량 특전기. 이것도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상품이긴 했죠. 네, 이런 상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봤을 때 되게 정보 같잖아요. 실제 요 옆에 보시면 구매자표가 있고요. 비틀리로 줄여놓은 구매자표를 눌러 들어가 보면 실제로는 자취생으로 살아남기에서 팔고 있는 제품들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로 괜찮다고 생각이 든다면은 이런 제품을 사가지고 선물을 하시는 사람들도 꽤 많을 거고요. 이것도 보시면은 좋아요를 36개, 공유를 84회 받기도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선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공유를 하거나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요거는 13시간 전에 올린 레시피. 얘는 이제 14시간 전에 올린 거. 얘는 15시간 전에 올린 거. 16시간 전에 올린 거. 엄청 많이 올리고 있죠? 네, 진짜 이 정도 하면은 네, 브랜딩을 진짜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그래서 여기가 진짜로 잘하고 있는 데라서 저는 추천을 드리고는 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게시글을 올릴 때요. 페이스북과 인스타는 실제로는 같은 회사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릴 때 인스타에도 같이 올라가게도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인스타에도 내가 페이스북에 올릴 때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두 채널을 같이 잡을 수가 있죠. 이 자취생으로 살아남기가 여러 가지 채널들을 운영하고 있는 게 그런 형식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취생들이 보통은 보면은 20대, 30대 나이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대, 30대가 제일 많이 머무르는 인스타그램도 섭렵을 하고 있는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브랜딩을 잘하고 있는 그런 채널이라 여기까지 하시기에는 이 자세가 정말 도움이 될까요? 척추를 하나하나 쌓으면서 갈비뼈를 닫아 굳이 어렵게 말해야 될까요? 1시간씩 주 2회 한 달에 네, 여기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셔츠도 올리고 있고요. 이렇게 업로드한 동영상들 보여지죠. 여기 보니까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으로 연결을 해놓은 게 보이죠. 얘네가 블로그는 현재는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이쪽으로는 꽉 잡고 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추천하는 곳 중에 하나기는 해요. 자, 근데 이것까진 조금 골치 아프고 우리가 할 때 일단은 페이스북에 이제 페이지를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이 페이지를 우리가 잘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저렇게 어떻게 보면 잘 되어 있는 데에다가 우리 채널에 가입을 해가지고 뭐 또는 간단한 어떤 댓글을 남기거나 홍보를 하는 용도로 쓰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런 글에다 댓글을 남기게 되면 내 페이지 명이 붙어서 나오죠. 그러면은 페이지명이 붙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내 페이지가 그만큼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내 채널이 있을 때 내 채널과 관련된 나보다 좀 더 유명한 채널 같은 데 들어가셔서 가끔 이제 그 채널의 어떤 게시글을 보시고, 게시글이라기보단 동영상을 보시고, 뭐 보는 거야 뭐 2배속을 해서 빨리 보셔도 되니까 그에 대해 이제 진성적인 그 올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 답글을 남겨주시면은 이 아이디랑 같이 해서 답글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관심이 가는 사람들이, 댓글보다 관심이 가는 사람들이 눌러서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만약에 눌러서 들어오거나 했을 때 관련된 동영상으로도 내 동영상들이 뜰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 채널을 정말로 키울 때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자, 어쨌든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얘네들이 아까 보니까 13시간 전에 올리고 14시간 전에 올리고 막 그렇게 자주자주 올리고 있네요. 근데 시간을 맞춰서 그렇게 올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게시글을 올릴 때 개인 계정은 시간을 예약을 할 수가 없지만 페이지의 계정은요, 시간을 예약을 해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려 볼까 해요.
자, 여기 게시글 만들기 한번 다시 눌러볼게요. 게시물 예약은 게시도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죠. 이 부분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뭔가 조금 더 복잡한 게시글 창이 나와요. 아직 화면이 안 떴네요. 이런 창이 나와요. 자, 여기서 게시물 만들기를 해서 게시글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때 보시면 인스타그램이 현재는 없으시잖아요. 근데 내가 인스타그램을 연결해 놓으면은 페이지에서 글을 쓴 것이 이 페이지에도 들어가지만 인스타그램에도 똑같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요거 연결해서 쓰실 수 있으시면은 연결해서 두시면 굳이 내가 페이스북 하면서 인스타도 같이 올려지니까 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그건 그거고 텍스트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예약을 연습하기. 기왕이면 이런 이모티콘들도 한번 써보세요. LDTV 유튜브 채널 해서 뭐 유튜브 채널이야 아까 들어갔던 채널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 채널 주소를 복사해서 아까 여기다가 올리면 되겠죠? 주소가 길어요. 채널 주소가. 그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비틀리를 배웠었죠? bit.ly 비틀리 여기 보이네요. 로그인하면 더 좋지만 로그인이 불편하면은 그냥 복사해서 쇼튼으로 줄여도 되니까 가급적이면 로그인하는 걸 추천하는 게 통계 정보를 볼 수가 있잖아요. 어디서 얼만큼 들어왔나. 그래서 그걸 추천은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벅차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해시태그들을 넣게 되겠고요. 뭐 다른 뭐 미디어나 동영상을 추가하실 거면 그걸 추가하시면 이 위치에 동영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사진을 넣으셔서 추가할 수도 있고 동영상 만들기로 내가 동영상을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만드는 것도 돼요. 예를 들어서 다운로드에 가보면 저번에 받아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뭐 채널 아트 이런 느낌으로 올리겠다 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업로드가 돼서 여기서 이미지 강조형으로 꾸며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다음을 눌러서 템플릿을 내가 보면은 이렇게 헤드라인이랑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색깔이나 글씨 같은 거 바꿔서 동영상 만들기 하면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지금 이렇게 게시글하고 링크 적는 거 그리고 해시태그 적는 거 요 정도만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요 옆에 보시면은 요 A/B 테스트가 있는 거는 홍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홍보 부분은 여기서의 홍보는 이제 게시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는 거고 이건 이제 돈이 들어가는 부분 광고 부분에 해당하니까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게시글을 적고 그 다음 여기 추천 시간 게시 옆에 세모 보이죠? 여기서 게시물 예약 해서 몇 월 며칠 예를 들어 지금 12시 11분이니까 12시 40분에 올리겠다.
30분으로 할까요? 30분에 올리겠다 하고 저장을 하면은 게시물이 그때 이제 올라가게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대 게시글이 올라가게 예약이 가능합니다. 요거 한번 예약글 간단하게 한번 연습 겸 올려보시고요. 잘 되면은 지금 51분이니까 조금 쉬었다가 12시에는요. 그룹하고 광고 부분을 마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룹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메뉴라는 부분을 눌러보시면요. 여기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요 그룹은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우리가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간에 이제 공유를 하거나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그룹을 만든다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룹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 그룹은 만드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실 거라서 일단 그룹은 제작하는 방법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룹하고 공개 범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기 하시면 쉽게 만들어지는 거고, 친구 초대를 하면 초기에 이제 그룹의 멤버원으로 친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올리는 어떤 정보 같은 경우는 그룹원들한테 같이 이제 퍼져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 그룹을 활용한다 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그룹을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요 메뉴에서 요 만들기 쪽 말고 여기 그룹이라는 데로 한번 찾아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룹을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룹 검색에다가요. 지금은 그냥 우리 연습이니까 SNS 마케팅 요거 한번 적어볼까요? SNS 마케팅 친구 만들기 댓글 품앗이 좋아요. 그룹 검색에 SNS 마케팅 친구 만들기 댓글 품앗이 좋아요. 요 그룹을 일단 들어가 보세요. 그러고 그룹이 찾아지거든 여기 있는 요 부분을 누르면 그룹을 그룹원으로 추가를 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거 눌러서 추가까지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간단히 말하자면 저희 테스트 그룹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학원에서 어차피 그냥 운영하는 테스트 그룹인지라 여러분들이 뭐 광고를 하거나 그냥 홍보를 하시는 것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예를 들어 선정적인 거 있죠. 뭐 19금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자르긴 할 건데 그 외에는 그냥 풀어놓고 있는 그런 그룹이라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공개 그룹이고요. 이 그룹에 들어가셔서 간단히 홍보 연습을 해보신 후에 다른 그룹들도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룹에 들어왔을 때 사용할 이름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페이지 이름이 있다면 그런 페이지 이름으로 글을 남기거나 할 수도 있어요. 다른 그룹에서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메뉴에서 보시면은 광고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광고를 누르면은 페이스북 메타의 광고 관리자로 들어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페이스북의 광고는요, 인지도, 관심유도, 전환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되어져요. 실제로 이제 전환까지를 생각하신다면 전환 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관심 유도는 트래픽이나 참여 이런 것들, 잠재 고객 확보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죠. 예를 들어서 큰 학원들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으로 광고를 좀 많이 하고 있으면서 잠재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전화번호를 남기면 우리가 이제 상담사들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고객한테 전화로 상담을 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잠재 고객 확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어떤 웹사이트로 넘어가서 참여를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유도라고 보시면 돼요. 인지도는 그냥 내 게시물이 도달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 페이스북에 어떤 게시글이 도달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도, 관심유도, 전환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각각의 계정을 다 보긴 좀 힘드니까 그 중에서 저는 일단 인지도에 브랜드 인지도나 도달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일단 보여드려 보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 시간이 되실 때 관심 유도랑 전환 부분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은 만약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거다 또는 도달을 높이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요, 옆에 이렇게 I자 모양의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설명이 보여요. 그래서 기억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보여주는 건 브랜드 인지도가 되겠고, 만약에 도달의 경우다 라고 한다면 이 도달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광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